제3절 이항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제3절 이항 계약 한번 딱 보면 이론이 거의 없죠? 이론이 거의 없죠? 문제 한번 봐봐. 지금까지 나왔던 거 15년 정도 계약 해설체 중에서 제3절 이항 계약 6페이지 있죠? 거기 보면 80번 있잖아요. 80번? 6페이지 80번 있죠? 그러지 마시고, 아니, 왜 지금 다 나눴죠? 찾으셨어요? 찾았어. 오케이. 다행이에요. 찾았대요. 거기 보면, 여러분요, 제3절 이항 계약 보면 다 사례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3절 이항 계약은 처음부터까지 이론 문제는 거의 나온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우리 위험부담의 문제하고 제3절 이항 계약은 이렇게 사례 문제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를 가지고 적응하면 되는 거죠. 그럼 묻는 것은 다 똑같아. 자, 우리가요, 저번 시간에 다 배웠기 때문에 제3절 이항 계약을 한번 볼까요? 제3절 계약은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죠. 갑하고 을하고 뭐라냐? 이것을 계약을 체결하죠. 갑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요약자라고 한다고 그랬죠. 을을 뭐라고 그래? 낙약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낙약자.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는 무슨 관계다? 보상 관계다. 이건 여러분요, 암기가 돼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보상 관계요. 그래가지고 갑이 을하고 계약을 하면서 갑이 뭐냐? 을한테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줄 테니까 등기 이렇게요. 내가 너한테 등기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을너는 이것을 병한테 넘겨라. 이것을 뭐라고 한다? 수익자다. 수익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제3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익자 제3자. 그래서 을너는 병한테 대금을 줘라. 이렇게 대금을 줘라. 이렇게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3절 이항 계약이죠. 그런데 이 을은 병한테 돈을 줘야 되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한다? 채무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갑하고 이렇게 병하고 있죠. 이 갑하고 병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대가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가 관계는 대가관계 흠결이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을 이제 좀 이따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약자와 수익자 간의 관계가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 말이죠. 그 말의 뜻이 뭐냐? 여전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대금을 청구할 뭐가 있고 권리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요, 또는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갑은 을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여기 을은요 병에게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병은요 을에게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가 있고요. 을은 병의 청구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그대로 유효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의무가 있고 을은 갑한테 권리가 있고요. 을은 병한테 의무가 있고 병은 을한테 권리가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흠결 있죠. 보상관계 흠결, 사기나 강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은 영향을 받는다.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죠. 그럼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안 된다?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냐? 이때의 수익자는 107, 108, 109, 110조에서 말하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것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뭐라고 한다?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계약의 성립 요건인데 이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를 당사자라고 한다? 갑하고 을을 계약의 당사자죠. 이 갑하고 을이 무효하고, 그 다음에 취소하고, 그 다음에 뭘 한다? 해제를 한다. 이 무효와 취소로 인한 뭐가 있다? 부당 이득 반환하고요.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죠. 원상회복이요. 이것은 갑하고 을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인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무효 취소 해제를 절대로 못해요. 제3자한테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런 말이죠. 만약에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주고 을은 병한테 대금을 주고 난 다음에 갑과 을 간의 계약이 해제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원상회복으로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요, 이 을은 등기를 갑에게 반환해야 돼요. 갑은 을한테 등기를 반환해 달라고 해야 돼요. 그런데 을이 병한테 지금 대금을 지급했죠.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을이 병한테 대금을 달라고 하면 안 돼. 이때 을이 대금을 병한테 지급한 것은 누구한테 지급한다는 마음으로 갑에게 지급한다는 생각으로 병한테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병은
병은 통장만 빌려준 사람이에요. 대포 통장이 되면 간단히 얘기하면 통장만 빌려준 사람이지 아무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우리 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누구한테 대금을 반환을 청구해야 돼? 갑에게 반환을 청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자가 뭐라냐? 수익한다고 하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어떻게 해요?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죠. 그래서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 이때 병은 직접 누구한테요? 을에게 이행을 청구를 해요. 직접 을에게 이행을 청구해. 그래서 직접 을에게 이행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을에게요. 그럼 을에게 청구하죠. 을에게 직접 청구하면 을이 만약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다. 그럼 이행하지 않죠? 그걸 뭐라 한다?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그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해야 되겠죠? 해제를 누가 한다? 계약 해제를 누가 한다? 해제는 갑이 하는 거죠.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효 취소 해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그것은 병이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한다. 왜냐하면 병이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청구를 했는데 을이 돈을 안 주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수익의 의사표시한 것은 뭐냐? 이것은 형성권이거든요.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재산권이니까 양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할 수 있고 가등기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일방적 의사표시란 말이죠. 일방적 의사표시요. 일방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동의를 받지 않는다. 그래서 을의 동의가 필요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의사를 표시해야 되죠. 말을 해야지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요 을이 병에게 채고를 했어. 너 돈 받을래 말래? 채고를 했어. 그랬더니 병이 아무런 말이 없어. 그러면 수익을 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수익을 뭐한 것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수익을 거절.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3자의 권리가 이제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하고 수익 의사를 펴고 난 후에요.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뭐한다? 변경시키거나 또는요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면 안 되고 만약에 변경이나 소멸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요 변경할 수 있는 변경권을 유보했거나 그 다음에 어때요? 제3자의 동의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는 가능하지만 알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갑과 을 간의 합의로 알겠죠? 제3자의 권리를 변경이나 소멸시킬 수 없다.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의사를 표시했죠?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다. 너 수익할래 말래 물어봤어? 아무런 말이 없다. 수익을 뭐한 것이다? 거절한 것이다. 이 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무효 취소 해지하지 못하지만 무당이득이나 원상회복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병한테 아무리 대금을 지급했다고 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고 제3자는 현존할 필요가 있다 없다? 현존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태아도 가능하다. 태아를 위해서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흥결이 있다고 할지라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관계는 유효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보상관계가 흥결이 있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갑하고 을하고 통정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사고나 사기, 강박으로 인해서 취소가 돼서 무효이다. 그러면 병은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고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을이 반드시 병한테 돈을 줘야만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고 을이 병한테요 돈을 빌려줬어. 1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뭐라고 하냐? 을한테 뭐라냐? 너 병한테 1억 받지 마. 내가 너한테 대신 돈을 갚아줄게 하면서 갑이 을한테 아파트를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병의 입장에서는 돈 1억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죠. 그런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제3자가 일방한테 돈을 빌렸어. 돈을 빌렸는데 을이요 돈을 면제를 해. 돈 갚지 말라 이 말이죠. 그러면 병은 유리하다 불리하다? 유리하죠.
우린 것을 뭐란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렇게. 됐죠? 자, 먼저 우리가 법정으로 한번 정리한단 말이죠. 법적으로 보면 539조 보면 뭐라 하죠? 제1항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하죠.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할 때는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할 수. 이때 채무자가 누구죠? 낙약자란 말이야. 봐봐. 당사자 일방은 누구냐? 봐봐. 당사자 일방은 갑이에요.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그러면 여기죠? 을이죠. 을. 낙약자가요. 제3자가 누구냐? 수익자죠.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가 누구죠? 줄 사람은 채무자죠. 을. 낙약자에게 말할 수 있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은요.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생긴다.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수익의 의사표시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여기 봐봐.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제3자의 권리가 뭐란다? 발생한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할 때 생긴다, 발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89번으로 보면 뭐라 되어 있죠? 80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 아니다. 왜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문제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 20회때요.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이다. OX? X죠. 봐봐. 수익의 의사표시는 그다 써서 수익의 의사표시 줄거 뭐라고 쓰냐?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 이렇게.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1번은 뭐냐?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수익의 의사표시는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하죠. 을을 뭐라고 한다? 낙약자죠. 낙약자, 요약자가 아니고 누구한테? 낙약자한테 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540조로 보세요. 전조가 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 이거죠, 이거. 너 수익 받을래 말래? 최고했단 말이죠. 그래서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한 때 확답을, 채무자가 여기서 누구죠? 채무자가 누굴 얘기해? 거기다가 낙약자가 확답을 받지 못한 때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줄고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해. 수익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큰일 나. 봐봐.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발생한다잖아요. 의사 표시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41조는요 뭐냐면 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제3자의 권리는 언제 생겨? 옆에 써놨죠? 수익의 의사표시 후. 그렇게 써놨죠? 그러면 당사자가 누구죠?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은 변경이나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다 써. 옆에다가 플러스야. 못한다. 여기다 플러스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 여기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 이렇게. 미리 변경권을 유보한 경우에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82번을 보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로 그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542조는 채무자는 539조가 뭐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다 써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동시항변권. 자, 동시항변권을 했어요? 그럼 뭐가 동시행 항변권이냐? 여기 봐봐. 지금 여러분요, 만약에 갑이 뭐라냐? 갑이 을한테 계약을 하면서 내가 너한테 등기해 줄 테니까 너는 병한테 잔금을 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두 개는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행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을이요, 갑이요, 을한테 뭐를 해줘? 등기를 해줘야 을도 병한테 뭐를 줘?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병한테 잔금을 준다 안 준다? 안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행이죠.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를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상관계에 대한 항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 갑하고 을하고를 제3절 계약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3절 계약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으면, 보상관계에 의해서 갑이 을한테 등기해 주지 않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이 말이죠. 그러면 제3자한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갑이 등기를 해줘야 나도 병한테 뭘 준다? 대금을 준다 이런 말이죠.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말을 이해를 하면 돼. 좀 어려운 말이니까.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면 이제 항상 여러분요, 제3장 이야기는 항상 이렇게 사례 문제예요. 지금 사례 계속 2년에 한 번씩 사례 문제가 계속 나왔잖아요. 자, 보시면 근데 문제가 다 똑같아. 그래서 사례 문제는 한두 개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모든 문제가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러면 84번을 보시면, 갑은 을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인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 그러면 여기 봐봐. 갑은 을에게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은 을이 직접 갑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됐죠? 갑을 뭐라 하냐? 요약자. 을을 뭐라 하냐? 낙약자. 알겠죠? 병을 뭐라 하냐? 수익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병은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줄고,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 이후, 그러면 병이 지금 뭘 했다? 수익한다고 말을 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럼 보면 기억,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갑과 을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감액 동그라미, 감액을 뭐냐? 수익의 내용을 변경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요,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 했는데 수익의 내용을 갑과 을 간의 합의로 변경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변경하거나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미리 변경권을 뭘 해야 돼? 유보했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 줄궜어요. 그러면 그때 병에게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니은요, 갑이 을이요,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뭐하더라도 지체하더라도,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병이 매매계약을 말 수는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병 동그라미 병은 누가요? 계약 해제 동그라미. 해제는 누가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 당사자 누구? 갑이 해제해야죠. 갑이. 을이 잘못했으니까.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죠. 그럼 병은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손해배상. 그래서 지금 을이 갑에 대한 대금 지급 의무를 지체하죠. 그럼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죠. 하지만 뭘 할 수 없다? 해제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는요,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병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을의 기망에 의한 착오죠? 을. 그러면 봐봐. 을의 기망으로 인해서, 을의 기망에 의해서 착오. 그러면 을이 갑을 기망하죠? 그러면 갑이 동기의 착오에 빠지거든요. 그것은 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기준으로? 갑을 기준으로 한다. 이래야죠. 갑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을은요, 갑이 착오로 을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병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병 동그라미하고 몰랐다 선이에요. 몰랐다 선이. 그런데 갑은 착오를 이유로 을과의 계약을 취소 동그라미 취소. 그러면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OX. 봐봐 여기 봐봐. 우리는 착오로 인한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 선의의 제3자. 그런데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선의의 제3자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죠. 병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병은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선이라고 할지라도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죠. 그럼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럼 보호받지 못한다 말은 을은 병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 말. 대항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다가 병은 선, 악을 불문하고 보호 X 이렇게.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뭐가 되지 않는다? 보호받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85번을 보면 갑은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자신의 병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1억 원을 병에게 지급하도록 했죠. 똑같죠?
갑은 요약자, 안 써도 되죠, 이제?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 또 했다고 돼 있네. 수익의 의사표시 했다면은, 그러면 나중에요, 병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1번, 갑하고 병과의 사이에 특권관계 줄거봐. 갑하고 병 사이. 갑하고 병 사이를 뭐라고 얘기해? 갑하고 병과를 뭐라고 그래? 여기 봐봐. 갑하고 병을 뭐라냐? 요약자하고 수익자죠? 이것을 대가관계라고 그래. 자, 다 이제 중요한 거 나왔죠?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채권관계가 소멸하면, 다른 말로 흠결이요. 소멸한 말은 흠결이요. 흠결이 돼도, 흠결,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은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는다. 당연히 소멸 틀렸죠?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1번 이게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 대가관계죠. 채권관계가 소멸, 흠결이죠. 흠결,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갑과 을 간의 계약은 여전히 뭐가 된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이 말이죠. 소멸한다가 아니죠. 2번요. 갑과 을은 합의, 갑과 을은 합의를 통해서 병의 권리를 변경 줄고, 병의 권리를 변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플러스 미리 변경권을 유보했어야 돼. 미리 변경권을 유보. 그란 말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고. 3번은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이 허위 표시여서 무효죠. 봐봐. 갑과 을 줄고, 갑과 을 동그라미, 그것을 보상관계죠. 보상관계. 그런데 그것이요, 허위 표시여서 무효 줄고, 허위 표시로서 무효, 그것을 뭐란다? 흠결이죠. 보상관계 흠결이죠. 그러면 갑은 그 무효를 이유로 선인병이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자, 4번은 병은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병은 해제권 줄 것이고 원상회복 청권 줄 것이고 가진다, 가지지 못한다, 가지지 못한다. 왜 뭐 가지지 못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계약 당사자 X.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병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자, 니을은요. 5번은 을의 채무불이행이죠. 을의 채무불이행. 그러면 을의 채무가 있으면 병은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병은 동그라미 하고 뭐라고 한다? 해제권 X. 해제권은 안 되죠. 그러나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정답은 5번이죠. 다시요. 86번을 보면 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은 병을 수익자로 한 제3절 이한 계약을 체결하고 갑병은 수익의 의사표시했다. 너무 착하게 나왔죠? 그럼 갑은 누구, 을은 누구 다 써놨죠? 그러면 여기 1번이요. 을은 낙약자죠. 병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 줄고, 갑과 병 사이 그럼 항상 신경을 써. 갑과 병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흠결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갑과 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의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자, 2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을의 귀책 사유, 을이 잘못했네. 그러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해야 되겠죠?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고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병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의 귀책 사유로 채무가 불이행된다. 병은 명 끝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 거기만 줄고, 손해배상 청구만 줄고 없고, 없다 동그라미. 손해배상 청구까지만 줄고 없다 동그라미하고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뭐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뭐를 못한다? 해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번 계약이 해제가 되죠. 계약이 해제가 되면 원상회복이죠. 병한테는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병은 원상회복을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없다. 왜 없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4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병은 계약 당시에 특정 OX, X죠.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태아라도 가능하다. 태아. 우리 태아보험 들죠? 태아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5번 만일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해 봐봐. 을이 병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채권을 면제했어. 채권을 가지고 있단 말은 병이 을에게 돈 빌린 것 1억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을이 면제했어. 면제. 그러면 병은 이익이다 손해다? 이익이다 이 말이죠. 이익이다. 만일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는 계약을 갑과 체결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이런 말. 있다.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87번 보면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의하여 병에게 1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갑은 자기 소유 대지를 1억 원에 매수한 을과 합의하여 을이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다 똑같은 말이죠. 지금 묻는 지문이 다 똑같지 않아요?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똑같죠? 그러면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취득한다. OX? 봐봐.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봐, 여기 보라고, 여기 봐. 여기 원래 이거 해설이 되게 길게 있는데 내가 해설 다 없앴어요. 왜냐면 자꾸 해설 보고 공부하는 버릇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직접 써보고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봐, 여기. 나중에 여러분 책이 나오면, 책이 나오잖아요. 책이 다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해설된 거 있죠. 해설된 거 말고, 한 권을, 하나를 보면서, 거기를 보면서 이렇게 해야죠. 하나는 해설 다 쓰고, 여기 해설 썼잖아요. 그러면 해설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나 혼자 어떻게 한다 생각을 해야죠. 그래야지 실력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해설되는 거 보면은 눈으로 자꾸 공부하게 돼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거잖아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 뭐라냐? 병한테 돈을 빌렸는데 갑이 을한테 뭐라냐? 내가 너한테 등 깨줄 테니까 너는 병한테 돈 줘라 이렇게 했다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이 뭐라냐? 병한테 아마 을이 너한테 돈 줄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병은요 을한테 돈 1억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렇게 갑이 뭐라냐? 병한테 아마 을이 너한테 돈 줄 거야 이렇게 통보했어. 그러면 병이 을한테 돈 1억 받을 수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이죠. 없다. 뭘 해야 돼? 여기 봐봐. 제3자가 뭘 해야 돼? 수익한다는 의사를 표시해야지. 갑이 병한테 통보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병이라는 사람이 뭘 해야 돼?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을은 갑과 병 사이. 갑과 병 또 나왔네. 갑과 병을 뭐라 한다? 대가관계다. 갑과 병 사이의 계약이 무효다. 그건 무슨 말이죠? 흠결이다 이 말이죠.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도 무효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병의 지금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이 정답이죠. 알겠죠? 왜요? 갑하고 병 간의 관계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봐봐. 갑하고 병은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여전히 을은 병한테 의무가 있고 병은 을한테 권리가 있고 을은 병의 청구를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요? 대가관계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죠?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해제는 누가 해지할 수 있다 줄고 해지할 수 있다는 누가? 갑. 그럼 병은 누구라면 병은 뭐 한다?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몇 번 나왔지만 문제 지문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알겠죠? 4번 병의 권리가 확정 줄거. 여러분 병의 권리는 언제 확정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익의 의사표시죠? 수익의 의사표시 그때 확정이 돼. 수익의 의사표시. 병의 권리가 확정되죠? 그러면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없다? 확정되죠? 확정이 되든 말든 갑은요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다? 갑과 을이죠. 갑과 을이니까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든 말든 알겠죠? 병의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착오나 사기나 강박이 있으면 그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고 난 다음에는 못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냐? 갑과 을이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당했다. 갑이라는 사람이 착오나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무조건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익의 의사표시는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5번은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이죠. 또 나왔죠.
갑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할 때는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없다. 왜? 병은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다, 아니다 이런 말. 아니다.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문제 보면 88번 보세요. 88번 보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가 계속이에요. 이건 제3자 계약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88번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은 을이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절 이항 계약을 체결했다.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갑은 누구죠? 요약자, 을은 내각자, 병은 수익자죠. 1번 을이 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대금 수령 여부의 확답을 최고했음에도 그 기간 내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 확답을 받지 못했다. 여기죠? 확답을 받지 못했다. 수익을 마음 것으로 한다. 거절. 수익을 거절, 수령을 거절. 이렇게. 2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무효가 됐죠? 무효 동그라미. 무효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되는데 봐봐. 부당이득 반환. 무효가 됐죠? 그러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한테? 갑에게 해야 되겠죠?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에게 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OX, X 안 된단 말이죠. 누구한테 청구해야 돼? 갑에게.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다? 갑과 을이다 이런 말이죠. 3번은요, 계약이 을의 기망으로, 을이 기망했죠? 그러면 누가 취소한다? 누가? 갑이 취소한다. 갑이 취소해. 그래서 병은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누가 취소해? 갑이 취소해. 갑이 취소하게 되면 병은 아무리 선이라고 할지라도 병은 보호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4번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죠?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다 이 말이죠. 표시를 한 후 그러면 제3자의 권리가 뭘 했다? 발생했다. 발생하고 난 다음에 갑과 을 간의 합의로 해제했다. 합의로 해제. 합의로 해제 주고, 합의 해제는, 계약의 합의 해제는 뭐죠? 이거죠? 이거죠? 소멸이죠. 소멸. 소멸이죠? 수익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합의로 해제했다 할지라도 병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퀄 병은 보호된다 이 말이죠. 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 말은 병은 보호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병이 을에게 대금 수령의 의사표시를 했죠? 다른 말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런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줄고,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퀄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럼 이러면 채무불이행은 경우는 어떻게 돼? 누가 계약을 해제해? 갑이 계약을 해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병은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 계속 지금까지 문제 푼 거 다 똑같죠, 내용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 제3전량 계약에 대해서 문제가 났는데 틀렸다. 그것은요, 원주에 있는 전봇대가 살아남아 있으면 안 되죠. 알겠죠? 자, 89번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자신의 채권자 병에게 지급하도록 을과 약정했다. 똑같죠?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병은 수익자. 1번 병이 매매대금의 수령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다른 말로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그럼 을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계약 이익의 향수 여부에 대한 확답을 말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다 했어요? 자, 그럼 써 거기다가 최고할 수 있다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서 확답이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수익 거절 이렇게. 수익 거절한 것으로 본다. 최고했는데 확답이 없다. 그럼 뭐다? 수익 거절이다.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2번 병은 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죠? 그러면 그에게 직접 매매대금의 지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직접 동그라미 직접. 여기 제3자 권리가 발생하죠?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직접 을에게 청구 이렇게. 3번 병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을이 이를 뭐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병이 대금 지급을 청구했는데 을이 지급을 하지 않죠? 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뭐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그래서 손해배상만 청구하고 계약의 해제는 누가 한다? 갑이 하는 것이다. 해제할 수 없다. 이렇게. 3번 틀렸죠? 4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이 해제가 됐어. 알겠죠? 해제. 그럼 을한테 병한테 돈을 줬는데 해제가 됐죠? 그러면 그 돈을 누구한테 받아와야 돼? 갑에게 받아온다. 갑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누구한테 청구한다? 을은 병에게 청구해서 을은 누구라면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 을은 갑에게 반환 청구 이렇게. 자, 그럼 5번 갑이 소유권을 뭐를 하지 않으면 이전하지 않으면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의 대금 지급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OX 여기 보면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죠. 그러면 소유권이 그럼 을은요 병한테 대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가로 묶어봐. 갑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가로 묶어.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하죠? 그것을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이다.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 알겠죠? 보상관계에 기한 항변으로 맨 끝에 뭐라 나왔죠? 병의 대금 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항변으로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항변할 수 있다. 알겠죠? 그럼 여기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지막으로 90번 보세요. 매도인각과 매수인 을이 계약을 하면서 그 대금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했죠? 똑같죠? 1번 을은 갑의 병에 대한 항변 줄거 갑의 병에 대한 항변 갑하고 병하고 무슨 관계다? 대가 관계죠. 대가 관계에 대한 항변은 제3절 계약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니까 항변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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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지. 1번 틀렸죠? 2번 병이 소유에게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됐죠? 그래서 병이 소유에게 의사표시를 한 후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소유에게 의사표시했는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가로 묶으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 그러니까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해제할 수 있는데 병은 뭐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 누가 해제한다? 갑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갑이 해제한단 말이죠. 병은 뭘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3번 병이 소유에게 의사표시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권을 확정적으로 뭘 한다? 취득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병이 소유에게 의사표시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제3자도 권리가 발생하죠. 을에 대한 대금 지급 청구를 확정적으로 뭐 한다? 취득하고. 4번 을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병에게 수익 여부 확답을 채우겠는데 그 기간 내에 줄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뭐 한 것을 본다? 수익을 거절, 수익을 거절 이렇게. 5번 을이 병에게 대금을 모은 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죠.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가 되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에게 대금의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가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되나요? 왜냐하면 지급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은 누구한테 청구해? 갑에게 청구해. 그래서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다. 그럼 이런 문제 보면 지금 처음부터 문제가 지금요 거의 상당 문제를 풀었죠.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네 문제. 그래서 모두 해서 7문제를 풀었잖아요. 7문제가 모두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보라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문제가 항상 똑같아. 유형이 다른 것 같지만 다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